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총연습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 366번. 자, 소리는 어떻게 내시고? 디스플린이에요. 아, 디스플린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기억을 잘 하려면 단어 가족에 먼저 disciple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소리가요. disciple, 이게 제자예요, 제자. 예수의 제자 12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제자를 disciple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여기 이제 예문은 컨피슈스라고, 여러분, 컨피슈스는 누구예요? 공자님이에요. 예. 그래서, Confucius claimed to have 77 disciples에서 되게 많았네요, 제자가. All of whom, 그들 모두가 were great scholars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때 disciple이 제자예요. 이 문장에서는 all of whom 할 때 M 스펠링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whom이라는 게 우리 목적격일 때 whom 쓴다 그러지만 보통은 목적격에도 who 쓰잖아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M을 써야 돼요. 이때는 어떨 때라서. 전치사 다음. all of who 이건 안 돼요. all of whom이어야지. 자, 근데 disciples는 제자예요. 근데 제자는 스승이 있으니까 스승한테 지도 편달, 훈육, 징계 이런 걸 받죠. 그래서 그 징계라든지 또는 수련이라든지 그런 절도라든지 이런 말이 디서플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는 일단 컨트롤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컨트롤하죠. 그리고 그래서는 good behavior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학문 분야라는 말이 되는 건 큰 학문, biology라고 하는 큰 학문이 있으면 그 밑에 discipline에 해당하는 작은 제자 학문들, 뭐 분자생물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뭐 생리학, 뭐 발생학, 뭐 이런 여러 가지 discipline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영역들, 학문 영역을 discipline이라고 하는 말은 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단어 가족에 보시면 예문 바로 밑에 학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학재간. 그게 학재가 discipline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라는 말이 inter. 그래서 발음하시면 interdisciplinary. 그래서 법학하고 디자인이 같이 한다든지 또는 뭐 영어 교육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같이 컴퓨터 공학이 같이 일을 한다든지 이러는 걸 interdisciplinary 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되게 많이 하는 다른 학문들이 같이 일하는 거죠. 자, 예문 읽어볼게요. 그 밑에 소리는 An interdisciplinary team of researchers was gathered to discuss global warming. 그래서 이들이 토론하는 내용은 글로벌 워밍인데 글로벌 워밍은 뭐 생물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같이 모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interdisciplinary team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때는 학문 영역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그런데 이런 good behavior나 컨트롤을 하자면은 훈련이기도 하고 트레이닝이기도 하고 자기 감정 통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때로는 벌을 준다는 말로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와 보신 단어 가족에 inter를 빼고 소리 내보시면 죄송합니다. disciplinary. 이건 그냥 징계의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내려와 보면 자기 통제력 발음하면 self-discipline.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 마음 같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니야. 이게 self-discipline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잘 태도가 단련이 된 사람들을 발음하면 discipline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isciplined는 많이 맞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절도 있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전에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자, military. 자, 읽겠어요. 자, 소리 내보자. 해보시면 military discipline is a state of order and obedience. 자, military discipline은 그 order와 obedience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은 뭔지 알겠죠? 군기. 자, 군기는 오더와 obedience의 상태인데 존재하고요. within a group of soldiers에서 당연 군인들 사이죠. 그 다음 가면 it requires the individual to constantly and immediately submit their will to superiors. 여기까지 먼저 끊을게요. 자, require란 동사의 구조. require somebody to 동사 이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에게 요구하여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누구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submit 표제어로 했습니다. 복종시키다. 자, 구조 submit something to somebody. 저 사람에게 복종시키죠. 그러니까 충성. 어제 우리 devotion 얘기했죠, 여러분? devotion 다음에 전치사 to. 그러니까 submit이라는 것도 일종의 devotion이죠. obedience나. 그래서 to가 나와야 되고 그럼 superiors 상관에게 복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for가 나와요. 그럼 for는 뭘 얘기하겠어요? 이유죠. 이유.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꺾고 누구에게 복종을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for the good of the group. 그래서 우리 그룹이 다 잘 살려면 내가 submit 해야지. 이런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읽으면 It is created by instilling a sense of 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in each group. 그런데 이런 상태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instill 해야 돼요. 자, instill이 무슨 뜻?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어렵죠, 여러분? 이 단어 모를 거예요, 아마. still 동그라미의 뜻이 drop, 떨어뜨리다고 안에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 in.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디서플린이 생기려면은 confidence하고 responsibility가 있어야지 디서플린이 생기는군요.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왜냐면은 항상 그 디서플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영어에서 얘기하거든요.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언제 절도가 생기냐면 confidence가 있어야 되고, 하긴 그렇죠. 자기에 대한 확신들, 그리고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있어야 디서플린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말들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엄격함 발음하면 strictness가 되겠고, 옆으로 가시면은 어떤 자기 통제나 이런 말들에 어제 공부했던 자기 억제라는 단어 self-restraint. 어제 restraint 공부했죠? 그다음에 학문 영역하면 저런 것들이 있겠고, 훈련시킬 때 저기 regime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발음이 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REG 동그라미 어제 얘기했던 rigor. 예. 거기에서 제가 꼭 외우셔야 됩니다 했던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죠. (441페이지를) 보면 위에 regulate하고 reign, sovereignty, regime까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regiment이 있어요. 맞죠? 그 regiment이 명사로는 연대, 군이 있고, 그 밑에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뭐 그렇대나? 그럴 때 굉장히 큰 한 2,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의 무리를 regiment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2,000명이 되는 군인을 잘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하면 다시 제자리로 와주시면, regiment이 연대 혹은 엄하게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문 from the time 자 하시면 from the time they were very young he regimented his children to set daily routine 해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군인 같은 분이셨나 봐요. 그리고 절제하다의 reign이란 말이 있는데 아까 reign은 스펠링이 어떻게 됐었죠? 지배하다라는 reign R-E-G-I-N 근데 지금 이렇게 쥐가 빠지고 나면 말에게 고삐를 묶어 통제하다라고 전부터 다뤄봤던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내다라는 말로 우리 penalize 공부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자, penalty의 penal 이거 P-E-N 동그라미의 뜻이 punish니까 어려운 말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penalty라는 말을 아니까요. 그 다음에 reprimand나 rebuke라는 말은 잘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위로 들어가면서 혼내다라는 말이 많다고 발음을 자꾸 해보시죠. 자, 소리는 reprimand나 rebuke라는 말은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자,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발음은 embargo, 예, 꼭 알아야 될 말이고, bar가 막대기를 걸어놓는 이유? 다니지 마라. 예, 여기서 다니지 마라 하는 통상 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허가라는 뜻도 있고 금지라도 뜻도 있는 중요한 단어 sanctions와 그다음에 censor도 많이 모르실 텐데 censor는 검열하다, 검열, 기사 검열하고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너무 지나친 장면 삭제하기 위해 검열하고 그러는 걸 censor한다 그래요. 그리고 censor 잘 안 헤어질 것 같으세요? 돼요 안 돼요? censor 이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영어로 census, C-E-N-S-U-S 이러거든요. 그 C-E-N-S까지가 뚜렷한 뜻이 있어요. 조사하다라는 우리 이거 뒤에서 표제로 나오는데 assess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조사, 평가 꼼꼼하게 해가지고는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검열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censorship이라고 뒤에 SHIP를 붙여가지고 그게 검열 전체 행동을 censorship이라고 얘기하고 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어떻게든 좀 갖고 있어 보시고 마음속에 자 그다음에 boycott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나온 제품들을 보이콧하자 안 사겠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지 아실 거예요. 자 예문합니다. 가죠?
The United States has kept an embargo against Cuba. 여기까지. embargo 다음 전치사 against. 좋네요. 예. 싫어 이러는 거니까. 큐바는 안 돼. 쿠바라고 안 하고 큐바 이럽니다. 큐바. 다음에 since 1962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음 it is currently the longest trade embargo in modern history 해서 가장 긴 거래요. 다음 though still advocated by many Cuban exiles living in the U.S. 이러면 though부터 advocated까지 형광펜 칠하고 왜 칠했냐면 it is가 빠졌구나. Though it is still advocated. 그래서 it is가 빠졌구나로 바로 훅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러면, advocated를 이제 지지되지만 이렇게 읽는 거죠. 예. 그 다음에, Cuban exiles 했는데, exiles는 망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면 큐바 제품은 안 돼요. 이렇게 여전히 또 얘기하지만, some say it is an outdated law from the Cold War era. 해서 outdated라는 좋은 형용사가 구식이며 era가 age, 시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표제어로 봤더니 정말 많이 쓴 단어예요. 예, 확인해두고 다음에 이제 대표 표현을 보시면은 embargo를 부과하다라고 할 때는 놓는다는 동사 put이나 place나 impose나 이런 말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embargo를 아까 against 전치사 썼지만 무엇 위에 부과하는 것이니까 전치사 on 좋고요. 그다음에 embargo를 해지하다라고 할 때는 놓았던 막대기를 들어 올린다고 동사 lift an embargo on something 이렇게 된다는 걸 굉장히 좀 볼만하죠. 그다음에 sanctions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벽 여러분 알아야 될 발음하면 barrier. barrier 다음은 전치사가 완전 정해져 있습니다. barrier 다음 전치사 to. 저리로 가고 싶지만 이게 장벽이 돼서 못 간다. 이런 내용이겠죠. So pride is often the main barrier to peace and conciliation에서 여기서 pride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예, 안 좋은 거. pride 하면 보통 오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너무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흔히 장벽이 된다. 평화나 reconciliation에. 해서 정말 중요한 명사 reconciliation은 뜻이 화해다, 화해. 카운슬 열어가지고 위원회 열어서 말로 풀자. 이러는 걸 reconciliation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interdiction이라는 명사가 나온다. 이건 접두어를 바꾸면 우리가 무슨 딕션을 알고 있다. prediction을 알고 있고 contradiction이라는 중요한 단어는 모순. 모순이라는 말 여러분 그 창하고 방패하고 거기서 나온 거죠?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요. 그럼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contradiction이라고 한다. 근데 그걸 interdiction이라고 하면 중간에 딱 막으니까 금지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The Coast Guard has always played a major role in the interdiction of migrants in U.S. waters. 해서 자, 해양경비대를 뭐라 하는구나. The Coast Guard. 다음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다 해서 play a role in 이게 연결이죠.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interdiction of migrants in U.S. waters에서 water에 s를 붙이면 뜻은 영해. 그냥 물이 아니죠. 그렇죠? 이 물은 특별한 물이죠. 그래서 구분하고자 waters라 그런다. 자, 그다음에 옆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발을 걸어서 방해하다라는 동사 impede에서 명사형 impediment이 나온다. 자, 예문 읽으면 They considered the slow process of appeals to be an impediment of justice. 자, consider 다음에 구조 어떻게 된다? consider A to be B. 이때 to be를 판단의 to라고 부른다.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오고 있었죠. 없어도 됩니다. 예. 자,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서 to be 없이 명사를 그냥 뚝 써도 되겠고, to be를 넣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bar가 막대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barbecue라는 말도 나온 거고요. barbecue가 막대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막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둘둘둘둘 굴리는 게 barbecue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barrage라는 명사 소리가 barrage. 자, 이거는 연발이라고 하는데 질문의 공세에 연발 막 이러면 그게 뭐가 된다. 막대기 쫙 쌓은 것처럼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arrage of questions 하면은 막 우르두두두두두 와서 벽이 만들어진다는. 자, 예문 할게요. 읽으면
The singer received a barrage of criticism from the media for her remarks. 자, 그럼 여기 from이라는 전치사는 왜 나온 거예요? receive 때문에 나온 거죠. 맞지요? 그러면은 for는 왜 나온 거예요? criticism 때문에 나온 거죠. 옆으로 가서 발음은 emblem. 자, 엠블럼은 BL을 동그라미에서 그걸 이렇게 BL을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사실 이 말은 좀 되게 쉬운 말이긴 하지만 그 엠블럼은 왜 쉽냐면은 그 왜 자동차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란 얘기죠? 뭐 이거 벤츠란 얘기예요. 뭐 여학생들은 보통 그렇다면서요. 그 차를 한국차, 외국차 이렇게 나눈다면서요. 큰 차, 작은 차 뭐 이런다든지. 벤츠란 얘기고 뭐 그런 로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영어로 뭐라고? 엠블럼이라고 자동차에 붙은 그런 걸 엠블럼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데 별로 그 임팩트가 없으면 이걸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EM이 옆으로 딱 묶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쫄아 있었던 거고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통 하고 중간에서 O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 심볼. 예, 이렇게 된다. 로고, 심볼. BOL의 원래 뜻은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친척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되게 좋거든요. balance라는 말은 던지다하고 상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balance가 균형이라고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로 하면 통장 정리하다 아니면 잔고 은행에서 넣은 돈, 뺀 돈 그거 밸런스 맞춰보면 잔고가 나오죠. 그게 밸런스예요. 넣은 돈, 뺀 돈, 이렇게 균형 맞춰보는 거, 그게 밸런스고. 그러니까 통장 정리하다라는 말로 읽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parable이라는 건 우화로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근데 parable이라는 말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이름? 이솝. 예, 이솝's fable. fable이라고도 하고 parable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fable 스펠링? F-A-B-L-E. 그 다음에 metabolism은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메타 동그라미가 change라는 거고 ball. 입 안으로 던져진 음식들이 몸에서 바뀌는 과정을 메타볼리즘이라고 한다. 물질대사, 신진대사. 생물학에서만 쓰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 예문처럼 일반적인 건강 얘기를 할 때마다 자주 나온다. 자, 예문 할게요. 읽으면 Our metabolism usually slow down as we get older. 맞죠? metabolism slow down이에요. 그래서 which is why 자, which is why 밑줄 긋고 더하기 원인 결과. which is why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It becomes harder and harder to stay in shape. 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 stay in shape. 그러니까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 좋은 몸매를 유지하기가 자꾸자꾸 어려워지는 건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예. which is why나 that is why 다음에는 결과를 쓰고 that is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을 쓴다라는 것을 잘 잡아두자. 그리고 과장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좀 많이 쓰거든요. hyper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던지니까 과장이 되는 거. 포물선을 hyperbore이라 합니다. 포물선을. 그 다음에 hyper는 높이지만 밑으로는 hypo, H-Y-P-O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 알아두자. 고혈압, 저혈압 할 때도 쓰거든요. 고혈압을 hypertension, 저혈압을 hypotension. 자, 물론 쉬운 말들 low blood pressure, high blood pressure 있지만 자 뒤로 가고요. 뭐 안 했죠 이것저것. 자 그러면 뭐 안 했냐면 예문도 안 했고. 자, 그럼 해볼게요. 저 소리는 The emblem of the car manufacturer. 그래서 그 자동차 제조업자의 emblem이 had been a symbol of quality and reliability for decades.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이나 이것과 이것의 상징이었었는데 그 시제가 뭐니까 과거 완료니까 이제 끝난 얘기예요. However, times changed. 이때 times 우리말로 시대. 가 바뀌었고, and they were no longer able to compete with foreign manufacturers. 그래서 외국 제조업자들과 경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외국 그 foreign manufacturers라 그러면 이제 일본의 뭐 도요타 이런 회사들, 한국의 현대 이런 데죠. 자, 그 다음에 읽으시면 the announcement of their bankruptcy came as a great shock to many. 자,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나왔어요. came as a great shock.
이럴 때 어를 빠뜨리지 마라 이런 거 가지고 막 뭐 법석을 떨어요. 왜냐하면 shock은 구체적인 shock이에요, 포괄적인 shock이에요. 구체적인. 예, 이때 이 상황 때문에 느낀 shock이니까요. came as a shock 이렇게 came as a surprise. shock 대신에 surprise를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to가 나오기 마련이죠. 누구에게 쇼크였는지. 자, 뒤로 가고요. 369. 자, 발음. 중간에 있는 거 별로 안 해도 되겠어서. 여러분 밑에 있는 거 제가 하나도 안 봤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도장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명사 소리 seal 이거 아셔야 되고요. seal이 도장을 이렇게 꽝 찍으면은 도장을 찍는다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마감하다. 도장을 찍음으로써 계약서 같은 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것도 볼만하고 그다음 insignia라는 단어 연습만 좀 몇 번 해두시면 자 연습한 몇 번 insignia 딱 거기 뭐가 있으니까 sign. 자, 뒤로 갈게요. 발음은 empathy. 자, 그러면 empathy는 이게 공감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empathy라는 말은. 그렇죠, 여러분. 예,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 수험생들한테 empathy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뭐 어쩌다 말씀드리게 된 것 같은데 저희 애기 아빠가 원래 소설 한참 쓰다가 그 다음에 사법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꽤 막 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시험이 되긴 했는데 그 5년 동안 시험 보는 동안에 와 수험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와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엠퍼시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를 더 좋은 선생 되라고 이 사람이 시험 준비를 하나 보다. 옆에서 수험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 공감이랑 참 중요하라. 자, 발음해보시면, empathy. 자, 근데 sympathy하고는 달라요. sympathy는 이제 불쌍하게 여긴다는 좀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예문 읽어보죠. 자, 소리는, it was his empathy for abandoned children.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his empathy를 강조하는 거죠? 맞아요. 예.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it, that, 강조 구문. abandoned children, 에 대한 그의 empathy, 그의 공감이었다. That eventually led him to start one of the largest orphanages in the country. 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orphanages 중에 하나를 시작하게 했던 것은 그의 empathy였다. 그래서 lead란 동사 구조가 lead somebody to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Being an orphan himself 하면 이런 게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던 거죠. 자, 그러면 be의 주어는 누구예요? he죠, he.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이 orphan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empathy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orphan의 위에는 무슨 말의 동의어며? abandoned children의 동의어며. 그래서 he fully understood their feelings of rejection and worthlessness.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and wanted to give them the love and affection every child needs. 됐어요? 자, 그럼 affection이라는 중요한 명사의 love와 거의 같은 말이죠. 예. 자, 이제 내려와서 형용사가 되면 발음이 empathetic. 자, 발음 empathetic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발음이 이제 확 달라지니까 연습 좀 했습니다. 그리고 communication 이런 말 우리가 잘 아는데요. 공동이라는 걸 느끼는 것 그런 걸 발음하면 communion 이렇게 되고요. 자, they 읽을게요. 소리 내면 they had many times of pleasant communion with their neighbors. 와, 참 좋겠다. They had many times of pleasant communion 하면 times가 뜻은 뭐예요? 여기서는 여러 번 pleasant communion에 많은 번들을 가졌다. 이러니까 많은 경우들을 가졌다. 이런 얘기일 거고 가족 이웃들과 함께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군요. 그다음에 두 줄 내려와 그 바로 밑에 compassion 표제어입니다. 표제어를 아직 안 했나? 표제어로 나오긴 해요. passion이 감정인데 compassion 하면 연민 공감이 된다는 거. 그리고 conquer라고 하는 말은 cold 동그라미의 뜻이 hurt.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짐 이런 거고요. 그다음 rapport T 발음 안 합니다. 자, 소리는 rapport T X 쳐주시고 T X 발음 안 하는 건 불어를 그대로 살려 쓰는 거예요. 근데 폴트가 나르다란 뜻이어서 사람들이 서로 나를 때는 뭐를 주니까 또 뭐를 또 다시 갖다 주고 서로 나르는 게 왔다 갔다 있다 보면 사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rapport란 말이 생겼습니다. 자, 예문 할게요. 읽으면 He had a good rapport with the mayor. 자, mayor 시장. 그다음 패스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옆에 형용사로 바꾼 것만 발음해보세요. 여러분 첫 줄에 있는 그 형용사형 어떻게 읽어요? 자, 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antipathetic. 자, antipathetic.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어떻게 해요? antipathetic. 이렇게 손이 antipathetic.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는 거. 네. antipathetic. 그 다음은 apathetic. 그쵸? 이게 손 괜찮아요. 손으로 하는 거. 이거 제가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apathetic. 이렇게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니까 예. apathetic 이렇게 읽고 그 다음은 sympathetic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한국어는 그게 없으니까 한국어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 손으로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좋아요. apathetic, sympathetic 이렇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pathetic 이럽니다. 자, 애처롭다라는 형용사 소리 pathetic.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엄청 중요한 호환 가능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발음은 comparable이다. 옆으로 가고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시대라는 말. 자, 발음 era. 정말 많이 쓴 단어예요. 그리고 era는 이걸 또 이제 거기다가 age 적었습니다. 여러분 age하고 era하고의 관계. a하고 e를 이렇게 바꾸면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 era에서 a하고 e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쓱 바꾸다가 age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era를 보면 age 보듯 하자. 시대라는 참 많이 쓰네. historical record, historical period라고 바꿀 수 있겠지만 age죠. 쉽게 말하면. 그게 자, 소리 어떻게 낸다고요? error 하기도 하고 error 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발음합니다. error. 자, 예문 읽으시면 with the advent of cassette tapes and recorders. 자, 이러면 자, the advent of 형광펜. The advent of라는 말을 읽으면 자, 무엇의 도래와 함께 이랬잖아요. 근데 advent를 우리가 표제어로 했나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표제어는 맞거든요. VEN 동그라미의 뜻이 come이에요. come.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발명을 뭐라 그래요? 무슨 invention? invention. 예방은 prevention. 이런 말 할 때 벤이 come 오다예요. 전에 우리 개체지 그거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개체지 영어로 venue. 예, 그 맞아요. 근데 advent는 아직 안 했나 보네요. venue 할 때 VEN come 그거잖아요. 그런데 come이란 말을 보면 영어는 자동으로 뭘 생각해요? coming이 있으면 생각 안 나죠, 그렇죠? coming이 있으면 going이 있다. 맞아요. coming이 있으면 going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누가 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누가 왔으니까 누가 빠져야 돼요? 같이 있으면 돼요.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영어는 그게 안 돼요. 누가 오면 있던 사람은 빠져야 돼요. 좀 무섭죠, 그렇죠? 예. 그래서 with the advent of 이 말을 들으면 아, 얘가 왔네. 그러면 누가 빠졌지? 이런 생각 거의 자동으로 해요. 카세트 테이프스 앤 리코더즈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원래 있던 애가 없어지잖아요. 자동차가 생기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마차가 없어졌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e era of the 8-track recorder. 그래서 그 전에 8개 트랙이 있던 리코더가 있었는데 얘가 빠르게 끝났다 이러잖아요. 이 ended가 going이 되는 거죠. Likewise 마찬가지로 the compact disc ended. 자, 이거 좋네요. 자, 여러분 거기 앞에 있는 ended 이거 자동사의 타동사예요. 저 앞쪽에 두 번째 단어 ended. 제가 그것의 시대가 끝난 거죠. 자동사. 그 다음에 지금 ended는 타동사 끝내다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컴팩트 디스크가 끝냈다 그 시기를 카세트 테이프 유시지의 시기를 끝냈다. 그래서 end란 동사가 자기가 끝나다도 되고 쟤를 끝내다도 된다는 걸 한 문장에서 잘 볼 수 있는 좋은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친구 내려오셔서 epoch이란 말이 있어요. 자, 소리 epoch 이러면은 어떤 시대라는 말을 되게 멋있게 한 거고요. 그 뮤지컬 같은 거 그 육교 위에다가 광고할 때 신기원을 이루는 이런 말 쓰죠. 브로드웨이의 신기원을 이루는 무슨 뮤지컬 이렇게 말해. 신기원을 이루는 이란 말 들어봤죠? 그런 광고 못 봤어요? 진짜로? 신기원을 이룬다? 근데 그런 광고 써요. 그 영어로 epoch making으로 옮긴 거예요. 자, 발음하시면 epoch making. epoch하고 하이픈 중간에 줄 넣고 making 하면은 그게 신기원을 이루는 브로드웨이 최초의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겁니다. 최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poch making이라는 말이 되게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term이란 단어가 기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 기간 혹은 임기? 그것도 기간이지만,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he was, 자, 소리 읽어보시면 he was a member of Congress for only 2 terms. 그래서 only가 아닌 것 같은데, 2번이라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2 terms에서 2번, 그 외의 회원이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371, 자, 소리 내보면 discrepancy. 자, 보지 말고 5번. 보지 말고 5번 읽으면서 discrepancy라는 단어를 내가 단어는 외우고 있는데 뜻을 모르는구나. 이런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discrepancy라고 보지 말고 했어요. 보지 말고 진짜 보지 말고 어려운 단어였어요. 보지 말고 discrepancy 한 다음에 근데 얘의 뜻이 뭘까를 보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dis라는 말 때문에 이것저것 이거는 알겠는데 crab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crab이 원래 딸깍딸깍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랩이 들어가서 크랩이 딸깍딸깍 거린다는 걸로 그 영어로 뭐라 하냐면 rattle이라 그래요. 자, 발음 rattle. rattle snake이 무슨 뱀이게요? 방울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신기하다. rattle snake이 방울뱀이에요. 그리고 애기들이 갖고 노는 이 딸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rattle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crab이라는 거 그렇게 딸깍거리는 건데 discrepancy 하면은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discrepancy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불일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왜 불일치가 있냐면 거짓말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발음하시면 discrepancy예요. 예. 지금 한 것처럼 좀 어려운 단어는 글자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뜻이나 이런 거를 한국말 해석 보지 말고 discrepancy를 크게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this와 crepancy가 전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여기저기 떨컥거리면서 그 컴팩트하게 딱 맞지를 않는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이 서로 이렇게 어긋난 이런 말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지 않고 만들어 놓는 거 크게 글자를 만들어 놓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눈으로 자꾸 보면 눈에 의지하기 때문에 머리에 안 남거든요. 예. 그래서 그 mp3 그 파일을 지금 제가 좀 자꾸 말을 해서 강의 우리 지금 수업 다 한 거 그걸 mp3 파일을 만들어서 좀 공개를 해드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활용해 보십시오. mp3로 담고 다니면서 듣는 거. 이게 들어야 머릿속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눈이 보고 말아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럼 발음은 어떻게 하시고요? discrepancy, 그 다음에 차이를 difference라 그러고,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니까 between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예문을 해볼게요. early, 자, 소리 내면, early supporters of women's rights. 무엇에 대한 얘기구나. Women's right. Fought against pay discrepancy. 여기까지. 자, fought이라는 말 원형. fight. 자, 무엇에 반대해 싸웠냐면은 fought against pay discrepancy. 이게 문제구나. 뭐예요? pay discrepancy. Between men and women laborers.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면 at that time was standard business practice. 그래서 is은 가주어고 to 이하가 진주어겠죠. To pay women less than men for the same work. 예, 이런 것은 이제 discrepancy 부당한 거죠. pay discrepancy는. 자, 그 다음에 단어 친구로 오시면 disparity라는 좋은 단어. 자, 소리는 disparity라고 PAR 동그라미란 다음에 그게 같대잖아요. 그러면 PAR 하나도 여러분 보기에 안 같아 보이죠. 근데 제 눈에는 되게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PAR에서 동년배라는 말이 나온 걸 알아요. 동년배 뭐라 해요? peer. 그리고 한 벌이라는 말도 여기서 온 거예요. 한 벌은 뭐라고? pair. 그래서 훼손시키다를 뭐라고 해요? impair. 그 다음에 비교하다는 말도 여기서 왔어요. 비교는 비슷한 게 있어요. 비교하는 거지. compare.
그래서 그런 말이 disparity의 PAR로부터 탕탕탕탕 튀어나오니까 PAR을 같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럼 disparity는 같지 않음, 불일치라는 말이 된 거죠. 자, 그럼 예문 하죠. 읽으면 They worked to lessen the disparity in education between the classes.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어에서 discrepancy나 disparity라는 말은 같게 돼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같지 않음으로 부당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variation이라는 명사 소리는 variation. 요건 좀 긍정적인 얘기죠. 좀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들. deviation은 안 좋은 말이죠. divergence라는 말도 안 좋은 말이고. 그러니까 대체로는 여러분 divergence의 반대말 뭐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말고 한 대로 합치는 거. convergence 그게 우리가 표제어로도 했던 것이고 다음 옆으로 가시면 crap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decrepit 발음 decrepit. 예, decrepit은 남노하고 쇠약한 그랬는데 자 여러분 책상을 흔들어 보면 딸깍거려 안 그러네. 그쵸? 책상 흔들면 딸깍거리질 않아요. 근데 삐걱삐걱거리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발음하면 decrepit 하다 그래요. 자, 예문 위 읽으시면 We helped the decrepit old lady carry her groceries home. 이랬고 자, 그러면 help란 동사 구조. help somebody 동사 원형하거나 to를 중간에 쓰거나. 그런데요. 이게 help 다음에 somebody하고 동사 원형 쓰거나 help somebody하고 to 동사 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죠.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안 가르쳐드렸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도왔고 the decrepit old lady를 그 다음에 carry her groceries 이렇게 말을 할 때와 그 다음에 to carry 이렇게 할 때랑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다 중간에 to를 쓰면은요. 여기서 끊어지면서 나는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걸 도운 거고요. 나는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걸 같이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네가 해 이러면서 다른 그 사람이 혼자 하도록 도운 거죠. 그래서 내가 메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메리가 케이크 먹도록 도와줬는데 같이 먹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고 I helped Mary eat the cake. 이러고 메리가 케이크 먹도록 이렇게 내가 같이 먹은 건 아니고 숟가락으로 해서 먹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걔 혼자 먹었어요. 그러면은 I helped Mary to eat the cake. 말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72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음은 이것도 참 많이 쓴다나요? 발음은 inquiry. inquiry라는 단어를 보면 일단 동사 원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동사 원형은 inquire.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그거 하면 접두를 바꾸고 싶어요. require 또 acquire 이 접두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써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런 거 안 써버릇하면 inquiry만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위에다 inquire를 써보고 acquire를 써보고 require를 써보면 얘들이 자꾸 더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만 봐도 쭉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이 생기죠. 그럼 inquiry는 그럼 acquire, require 다 그럼 quire가 무슨 뜻이에요? ask 질문하다거나 요청하다거나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ask가 우리가 이런 것도 참 제대로 안 배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에 for를 넣기도 하고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질문하다고요. 그다음 요건 요청하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거 주세요 이럴 땐 중간에 for를 쓰는 거고 이 사람한테 이걸 물었다 이럴 때는 안 쓰는 거고. 자, 그런 ask라는 거는 질문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누구로부터 질문한 거예요? 에게죠, 그렇죠? 그러면 에게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I ask
something. 그런 다음에 그러면 to somebody예요? 아니잖아요. of somebody 이러잖아요. 네. 여기다 somebody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이 이걸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걸 기대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다 나한테 준 거잖아요. 여기는 전체가 from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청하다라는 거나 질문을 하거나 결국 이건 이 사람이 갖고 있다 나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sk를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죠. 자, 그렇네요. 그러면, 그래서, inquiry라는 말은, 여기는 이제 질문을 한다는 뜻이기만 해요. 그래서, 요청이라는 말이 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동요를 읽어보면, asking이나 아니면 investigation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inquiry가 문이라면 파 들어가는 거니까 전치사가 into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조사나 이런 거라면 자 예문하죠. 읽으면 in the award-winning film The Shawshank Redemption 이 영화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예. 그래야지 그 다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무슨 영화예요? The Shawshank Redemption. 이 영화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Shawshank는 이제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람 이름인가? 그래서 The Redemption이라는 말은 모르겠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했어요. 그 쿠폰 갖다 주고 언제까지 그거 그 동사 뭐예요? Redeem. 네, 그거 명사형 Redemption이에요. 적어주세요. Redeem. 그 redeem하고 적었죠. 그런데 redeem에다가 em 동그라미하고 take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딤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딤이 여기다 생각하다. 그 다시 생각하다는 줄 알잖아요. 근데 em이 어근이거든. em이 잡아오는 거니까 redeem 하면 다시 잡아온다 그래서 저번에 걔 던지면은 걔 다시 가져오는데 그걸 뭐라고 retrieve 그런 말인 거예요. redeem은. 그럼 retrieve도 또 적어두고. 여러분 스펠링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가 생각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아주 큰 힘입니다. 예, 시험에서 누가 스펠링 쓰라 그러지 않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에서 다르게 되죠. 자, 그러면 그 in the award-winning film The Shawshank Redemption 그 다음 읽으면 and these endless inquiries requesting funds for a new prison library 해서 앤디란 주인공이 끝없이 문의들을 하는 거예요. 그 문의는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요청할 때는 뭘 요청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요청하는지가 나오겠죠. 이 사람은 new prison library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쇼생크라는 감옥에 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 요청이 were finally answered. 응답을 받은 거죠. When the government gave him money for the purpose 해서 역시 돈을 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for the purpose 해가지고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잘 나왔습니다. 자, 단어 가족을 보면 그런데 inquire란 동사가 이렇게 inquiry 혹은 inquiry 이렇게 될 때는 좋은 단어인데 inquisition이란 무서운 단어가 돼요. 자, 발음 inquisition. 되게 엄한 신문이나 취조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inquisitive이라고 해도 좀 안 좋은 말이 돼요. 남의 일을 자꾸 꼬치꼬치 알려고 하는. 자, 갈게요. 읽으시면 We should encourage a child's inquisitive nature even if it annoys us at times 하면은 자, 사실 아이들의 inquisitive한 nature는 격려를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게 또 우리를 annoy하긴 하죠. 자, 때때로라는 좋은 표현 at times. 너무 몰라라는 말을 자꾸 하게 한다는 건 좀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회계 등을 감사하다 한번 들어본다 발음하면 예, 듣는다에서 온 거고요. 그것도 역시 문의를 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탐험 좋은 단어 발음 exploration. exploration이라는 단어는 윈도우 explorer 윈도우 아닌가? 인터넷 explorer. 인터넷 explorer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때 쓰는 말. explorer, 탐험가 할 때 쓰는. 자, 예문할게요. 읽으면 Space exploration is a very expensive government project. 알겠고. 흔히 하는 청문회라든지 그 신문, 일반적인 신문은 발음하면 hea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speaking과 hearing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되게 웃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speaking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speaking의 반대말은 listening은
예, 수 있겠네요. 예. 원래는 이제 자기가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이 표현하는 건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글로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뭐거나, reading이거나, 아니면 listening이거나.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speaking의 반대말 listening이 맞네요. 글로 하는 거는 writing의 반대말이 reading이고. 예, 그게 네 가지. 그래서 listening이라고 해야지. hearing은 청문회란 뜻이라고. 조사하고 그러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저 위에 또 신문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inquisition하고 interrogation하고 두 개가 신문이라는 단어고요. interrogation은 로고 동그라미의 뜻이 뭐라고요? ask. 그러니까 껍데기만 다르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밑에 거 여러분이 하시고 옆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망각이라는 아주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뜻을 갖고 있죠. 자, 발음은 oblivion. oblivion. liv 동그라미의 뜻이 delete, 지우다. 여서 완전히 지워짐이라는 명사 oblivion이 됐어요. mental blankness. 완전히 blank해지는 거죠. 하얘지는 거죠. oblivion과 mental blankness. 예문. 자, 읽으면 in 1929 an ancient Roman village that 가로 열고 that had long since faded into oblivion under the fields south of Norwich, England, was rediscovered. 자, 그러면 이때 1929년이 맞이 일제시대네요. 근데 그때 그 고대 로만 빌리지가 오래전에 fade into oblivion이 정해진 표현이에요. 자, 소리 내면 fade into oblivion. 망각 속에 사라지다. 이렇게 된 거. fade라는 게 fade는 참 중요한 단어죠. 점차 사라지다. 그 다음에 under the fields. 들판 밑인데요. 그러니까 들판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South of Norwich, England, 영국의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발견된 거예요. rediscovered. 그 다음 가면 unlike most towns of that era, 그 시대의 다른 대부분의 도시와 달리 which were destroyed and built on top of, 그 위에 또 건물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this one had been abandoned. 이것은 버려졌으나 and buried under farmland. 농장 밑에 묻힌 거죠. 자, 묻다라는 단어? bury라고 있습니다. beauty 아니고 발음 bury. 발음 좀 특이하게 하죠. bury for almost 2,000 years. 이랬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형. 자, 소리 내면 oblivious. oblivious. 그럼 예문 해볼게요. 읽으시면 when she heard him say I love you, she was instantly oblivious to everything else. 아하.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들었어요? 예. 다음에 기억상실증 소리는 amnesia. amnesia. 그러면 MNE 동그라미가 remember 기억하다인데 기억을 못하니까 amnesia 기억상실증에서 zia가 병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럼 예문 다시 읽어보면 amnesia is often caused by serious head injuries. 머리를 꽉 다치면은 그러면 amnesia가 생긴다는 걸 알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지워지지 않는 발음은 indelible. indelible. 그리고 유독한 유해한 소리는 deleterious. 이렇게 읽어서 deleterious 그냥 harmful하다고 읽으면 되는 그런 말이라. 자, 뒤로 갈게요. oblivion이라는 단어 보니까 잠깐만 얘기하면 어저께 제가 변리사 얘기했잖아요.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자기 태어나서 그렇게 학생이 많은 수업은 처음 들어가 봤다고. 그때가 2003년쯤 됐었는데 그 신림동에서 한 300명까지만 받겠다. 제가 더 이상은 얼굴이 안 들어오는 수준으로 학생들을 볼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300명 받고 나머지 학생들을 밑에서 비디오 강의 보고 그런 식으로 수업했었거든요. 자기는 변리사니까 학원에 조그만 하긴 한 요 정도 되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막 카메라 몇 대씩 달아놓고 수업하는 그런 건 처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 소심한 사람이어가지고 카메라 밑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기억할 리는 없다 이러는 거죠. oblivion이 저한테는 oblivion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청이라는데 무슨 뭐 때문에 심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거기 갈 일이 있었어요. 가면은 이제 또 노무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고 저는 옆에 앉아 있고 큰 테이블에 교수님, 할아버지 교수님 가운데 계시고 아마 뭐 경제학과나 이런 데 교수들인가 봐요. 한 6, 7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 뭐 발표하는 거 듣고 질문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분 이렇게 훅 따라 화장실 가는 듯 따라 나와서는 강수 선생님이시죠? 하면서 옛날에 수업 들었어요.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완전 oblivion이죠. 물론 oblivion이죠. 그러니까 막 300~400명 이렇게 만날 때는 사람 얼굴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뭐 한 100명 정도 이런 정도는 다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특히 뭐 지금 정도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좋다 싶어요.
예. 만약에 또 막 300명, 400명 이러면은 참 눈에 안 들어올 텐데, 사람들 얼굴이. 그러니까 좋죠, 그쵸? 이 정도 규모? 학원에서 들으면 안 될 텐데. 자, 374. 자, 소리는 뭐라고 내고요? perjury. 자, perjury라는 말은 또 아주 중요한 단어죠. jury가 무슨 말? 아, jury 몰라요? 배심원단이잖아요. 배심원단을 jury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도 생겼대잖아요. 예. 근데 per라는 접두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독하게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영어에서는 너무너무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들 막 격분을 해요. 자, 그럼 발음은 perjury 이렇게 되고, 그 클린턴이 그 탄핵당할 뻔했던 이유가 perjury 때문이거든요.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탄핵당했던 게 아니라 법정에서 대통령이 왜 거짓말을 하냐 이래서.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풀어보면 자, 소리 lying under oath. 자, 그럼 oath라는 말은 선서예요. 예. 선서 밑에서 선서를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 자, the witness. 자, 읽어보죠. 소리는 the witness was guilty of perjury. 자, 그럼 guilty 다음 전치사 of. 그래서 perjury의 죄가 있었다. 목격자가 because he changed his story during the middle of the trial. 그래서 trial의 뜻은 재판 동안. So it was obvious he was lying. 알겠죠? 그다음 the jury was told to ignore his first testimony. 자, was told 들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to 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죠. testimony 증언. And he was removed from the courtroom.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거짓말 이렇게 많아요. 아, 아니구나. 여기까지. 자, 거짓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일단 속에다가 deceive란 동사에서 명사형. 자, 소리는 deceit과 deception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con으로 바꾸면 얘기가 되게 달라져요. 예? conceit은 오만함이고요. conception은 개념 구상이거나 아니면 잉태. 그럼 개념은 concept. 이러니까 deceit은 훨씬 쉽죠. deceit이나 deception 둘 다 속인다는 거니까. 근데 conceit을 주의하셔야 돼서. 그래서 다 하지 못하겠으면 원래 concept은 원래 아는 거니까 conceit이 arrogance의 동의어라는 건 자꾸 좀 확인해 놔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distortion 표제어고요. 엄청 중요한 꼭 알아야 될 말이고 TOR 동그라미가 twist여가지고 정보 왜곡이란 말이고 그다음 equivocation. 자, 소리는 equivocation. qui 발음이 어렵죠. 좀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equivocation 하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해서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yes라는 거야. 노라는 거야. 이 잘 모르겠네. 얼버무림이 되고. 자, fabrication. 어저께 봤다시피 fabric의 뜻은 천을 짜죠. 핑계를 짜고 거짓말을 짜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짜냄이라는 말만 해도 거짓말이란 핑계거리라는 말이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it was eventually proved that the test results were a fabrication. 오, 이게 이제 거짓이한 얘기죠. 그다음에 fallacy, 오해라든지 잘못된 생각, 거짓이 있는 것. 또 fake이 가짜라는 거 알고요. 그다음에 fib, 우리말에 뻥. 애들이 너 뻥치네. You're fibbing 이라는 거. 그 다음에 figment라는 말도 있고요. 이거는 모형이라고 하는 명사 figure에서 figment로 어떤 형태만 이렇게 비슷한 척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fraud는 꼭 알아야 될 사기, 돈으로 사기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ame은 가짜인 것은, 이거 가짜는 좀 부끄럽다 이거예요. 자, 부끄러운 게 shame. 예, 거기서. pretense 아주 좋은 단어고 여러분 잘 아는 동사원이요. pretend. 의 명사형이 pretense인 거예요. 형용사가 돼도 처음 본 단어 같아요. pretentious, tious 붙이거든요. 자, 소리는 pretentious, tious 그 구분 잘 해두고 그 다음에 법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 관련 용어들을 모아봤는데 그 statute law 하면은 이게 성문법이래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러시라는 게 아니면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성문법 영어로 statute law라고 그리고
tort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민사적 위법 행위가 이게 뭐냐면은 그 법에서 왜 민사하고 형사하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형사 뭐 주먹질하고 때리고 그런 게 이제 형사고 민사라는 건 돈 빌리고 뭐 안 갚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민사 행위 중에서 형사 행위쯤 취급될 만큼 좀 심각한 민사적인 행위.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발음하면 tort라 그런대요. 근데 tort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딱 그런 이제 민사와 형사 사이에 있는 그런 그 심각한 민사적인 법들을 그런 범죄들을 톨트라 그런대요. 그럼 범죄라는 말이 그런 건 톨트라하고 그 크라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크라임은 이렇게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하는 형사적인 그런 범죄만을 크라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구분이 된 거고요. 이 톨트는 아까 저 위에 있었던 그 왜곡이라고 하는 명사 소리 내보면 distortion의 tort 그걸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을 영어로 발음하면 litigation. 그 다음에 구류라든지 보호 감찰이라는 명사 custody. 예, custody 참 좋은 단어예요. custody 좀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건물 관리인 청소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을 custodian. D-I-A-N 붙이는 거. 그리고 hearing 하시고 옆으로 올라가면 보석금 발음은 bail. 어제 했던 그 단어가 안 나오네. 어제 뭐 그 얘기 집행유예 했잖아요. 집행유예가 소리 내보시면 reprieve. 예, 그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여러분이 아실 듯해요. 그래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오 보면 어제는 이런 얘기했죠. 폐하, Your Majesty, 판사님, Your Honor. 밑에서 네 번째 줄 Your Honor 이거 있죠? 판사님 할 때 이렇게 부르고 그 밑에 원고를 plaintiff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불평이라는 명사 complaint에서 그 컴 빼고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plaintiff로 만든 거니까 그러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를 발음하면 defendant라고 하는데 수비수하고 구분해야 되죠. 피고는 수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비를 진짜 하는 사람은 defender. 이하를 붙이면 수비하는 사람이니까 구분 잘 돼야겠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중요한 명사. 자, 발음은 phenomenon. 역시 이제 이렇게 보면서 fan을 보고 이걸 그 환상을 phantom이라고 하는 그 fan이다. phantom 할 때 fan하고 phenomenon 할 때 pheno 이 부분이 같은 거다. 뭔가 신기한 게 보이는 거죠. 뭐 헛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신기하다는 걸 phenomenon이라 하고 참 많이 쓰고 이 단어는 특히나 복수형이 어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phenomenon, NA.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되게 까다로운 문제들을 종종 내고 그래요. 자, 수 꼭 알아야겠고 동의어 읽어보면 소리는 occurrence나 아니면 marvel. 예, marvel 가지고 형용사 한번 만들어 보시죠. marvelous, OUS. 이 marvel 할 때 V 발음 여러분 잘해야 돼요. 대충 하면은 대리석인 줄 알아요. 대리석이 영어로 marble이거든요. B-L-E. 자, 그럼 이제 읽을게요. 그러면 소리 내보면 The aurora borealis is a colorful phenomenon. 자, 여러분 머릿속에 오로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The aurora borealis. 휴대폰 백그라운드로 있잖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 안 씁니까? 그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뒤에 그림 많이 있던데, 이렇게 넘실넘실. 상상했어요. It's a colorful phenomenon인데, that takes place at night. 그래서 밤에 take place? 발생하죠. 그 다음에 in the northern hemisphere? 반구. It is produced by magnetically charged particles from the sun colliding with those already in Earth's atmosphere. 자, 그러면 이런 걸 읽을 때요. It is produced by 한 다음에 무엇에 의해 생산되는지 하니까 이제 그 발생의 원인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처리를 해주고 magnetically charged particles 이걸 잘 잡아줘야지 돼요. 그렇죠? magnetically는 명사 magnet의 뜻이 자석. 그럼 자석적으로 charged라고 하는 건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 N극, S극 그런 식으로 그 입자들의 극이 있다는 거죠. charged라는 게.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지요? particle 표제어고요. particle이 입자라고 우리가 외우기에는 되게 쉬운 게 동그라미 뭐가? part가 있으니까.
particles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온 개가 colliding with those 하면은 those라는 대명사가 누구랑 충돌하느냐? those already in Earth's atmosphere 하면 지구 대기에 이미 있었던 것들. 그러면 those가 가리키는 거. particles. 입자와 충돌하는 거죠. 됐죠? 예. The result is a beautiful green and red glow. 아름다운 붉고 뭐 이런 빛이 뿜어 나왔는데 they illuminate the northern horizon. 자, horizon 수평선. phenomenon이네요. 예, 아주 굉장한 장관이겠네요. 형용사 phenomenal 발음 phenomenal 이렇다. 자, 그다음에 또 단어 친구 내려오셔서 marvel 나왔습니다. 더 읽으시면 the 20-foot high sandcastle was truly a marvel. 자, 20foot이라 그랬는데 여기 foot이라 그러지 feet 하면 안 됩니다. 그 하이픈으로 연결했으니까 복수형 쓰면 안 돼요. 20feet 아니고 20foot이요. 그리고 20feet이면 6m. 와, sandcastle이 6m. marvel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그 prodigy. 자, 소리 prodigy가 나오고 이 prodigy라는 말은 여러분 발음을 해보면 prodigy 이러잖아요. 입을 닫았다가 입에 공기를 가득 뿜었다가 prodigy 하면서 입에 팡 터져 나오잖아요. 정말 감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와, prodigy다 이럴 때 그 감탄이 땅 공기와 함께 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단어고요. 그 영화 August Rush 아세요? August Rush. 거기 보면 남자애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음악가기 때문에 타고나기를 child prodigy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고아원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엄마 아빠 산다고 나오다가 어디 성당인가 뭐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악보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또래 여자애가 아침 학교 가면서 이게 너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갔는데 그 학교 끝나고서 집에 와보니까 얘가 오르간 연주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거 프라데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놀라기도 했고 단어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푸 이러니까 그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 프라데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장면이 딱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는 형용사는 소리 내보시면 prodigious 어마어마한 이라는 형용사인 거죠. 자, 그러면 prodigy 좀 있으면 나올 거고 표제어라서 미리 좀 설명드렸고 뒤로 가면은 fantasy 이런 말도 여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phenotype이라고 자 소리 phenotype 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가 왜 그 A형이라는 혈액형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죠. B도 BO일 수도 있고 BB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그걸 어차피 B라 그러죠. 그거는 phenotype. 이고 genotype으로 들어가면 BO와 BB가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뒤로 갈게요. 읽으면 prodigy. 자, prodigy는 아까 말씀 다 드렸으니 제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Pablo Picasso was a child prodigy. 예, 완전 신동입니다. Who showed a passion and a skill for drawing from an early age. 난 his mother claimed that his first word was the Spanish word for pencil. 안 믿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 읽으면 He began formally studying art when he was only 7 years old. 그래서 7살부터 그랬다는 거야. 사실이겠죠. 자, 형용사 발음은 prodigious. 예문 읽으면 We were warned of a prodigious storm approaching the island. 자, 그럼 여기서 참 좋네요. 자, 경고받았다. 다음에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 전치사에 대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풍 뭐라고 읽으실래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접근한다는 이렇게 a prodigious storm을 주어로 읽고 approaching을 동사로 읽는 것 그리고 approach 다음에는 to를 쓰지 않는 것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하나하나 많이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에요. 자, 어제 우리 연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 발음하면 virtuoso 하면서 장한나 씨 얘기하고 그랬죠. 그리고 with라는 말 도사예요, 도사. 마법사 영어로 wizard라고 하잖아요. 이제
오즈의 마법사 할 때 바로 그 단어죠. The Wizard of Oz. 자, 그럼 예문. 우리, 근데 wiz란 단어는 뭐 도사다, 너 진짜 도사다. 이런 얘기하는 그거. 자, 예문 읽으시면, He was a whiz at anything that had to do with numbers or calculating. 자, 여기서 had to do with 무슨 말이에요? 상관 있는. 원래는 have something to do with죠. 근데 상관이 없으면 상관없으면 have nothing to do with. 너무 많이 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paragon이라는 중요한 단어는 옆에 놓고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된 거고 단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한번 무슨 수업에서 최근에 특강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패러간이 모범이라는 거 언젠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도 패러간이 있으시냐고 살면서 한번 물어봤었고 대답 별로 뭐 없다 그렇게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 안 했죠. 패러간에 대해서. 근데 저는 패러간으로 김수환 추기경님 생각해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너무 좀 평화로워서 사람이 평화로워서 그래서 좀 가끔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자, 옆에 놓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내 행동과 그분의 행동을 비교하게 돼요. 자, 그런 걸 발음하면 뭐라고? paragon이라는 거. 자, 여러분, they 소리 읽어보시면 they desired to become a paragon of excellence in the airline industry. 해서 그들은 뭘 열망하냐면 우리가 패러간이 되고 싶다, 모범이 되고 싶다, 엑셀런스의 모범이 되고 싶다 이런 산업체에서 알겠고, 그다음에 이 피럼이라는 말을 여러분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저 소리는 이 피럼이 꽤 멋있는 단어인데 그 TOM 동그라미는 원래 cut 자르다고 EP가 around라는 뜻이 있어서 어떤 것에 이제 군더더기는 다 잘라내고 완전히 핵심만 남긴 것 그런 걸 발음하면 이 피럼이 전형 핵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번엔 그냥 그래서 옆으로 가고요. 자, 발음은 어떠냐면 replica라는 말은 이거는 좀 쉬운 말이에요. 자, 명사는 길게 만들면 소리가 replication. replication이 복제라는 거는 DNA 복제 그때 쓰고 플릭 동그라미가 fold여서 우리가 두 개로 복제해낸 복제품을 뭐라고 하냐면 복제품이 뭐예요? duplicate. 여러분 duplicate이라는 말 알잖아요. 근데 이거 duplicate은 좀 쉬운 말이고 아주 정교하게 복제하는 것을 발음하면 replica라고 해서 동의어 duplicate 있네요. 플릭 동그라미 fold라고 적어 두십시오. 접으면 똑같이 찍히는 그 옛날에 잉크 같은 거 해가지고 찍으면 똑같이 나온 데칼코마니 같은 my friend. 자, 읽으면 My friend cleverly used a miniature replica of the Queen Mary to ask a girl out on a date. 또 나왔네요. 자, 데이트 신청하다. Ask somebody out. Ask her out. Ask him out. Ask her out on a date. 보통 데이트를 가는 건 go on a date. 어제 얘기했다. 자, 그래서 그럼 뭘 사용했냐면은 자, use란 동사 보세요. 자, use. use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use 다음에 뭘 썼는지.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뭐 하려고 썼는지. 그러니까 use something to 동사 이런 구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the Queen Mary. 이것만 딱 듣고도 메리 여왕 호. 벤 줄 알아요. 배. 엘리자베스 호. 뭐 메리 호 이런 식으로 유명한 그 여왕을 이름을 딴 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의 미니어처 레플리카를 사용하여 아가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 결코 하지 않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뒤로 가면 the girl. 자, 소리는 the girl was surprised to walk outside one day and find a miniature boat covered with flowers on her doorstep. 와, 이렇게 되면 신청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복제 아시다시피 클로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왜 양 만들고 그러는 거 돌리 되게 오래된 애지만 돌리라든지 뭐 스누피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뭐 서울대에서 만든 강아지, 개 그런 것도 하여튼 그런 거 복제품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발음하면 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문 자 해보면 the controversy continues over whether or not it is moral to clone humans. 전치사 over 밑줄 긋고요. 왜 나왔나요? controversy. 이해가 되세요? 네.
over를 쓰는 두 가지 경우 공통영어에서 외우자고 하는 게 갈등의 원인하고 승자와 패자 딱 두 개 그걸 외우자 그러는데 그래서 controversy 다음에는 어떤 일에 걸쳐진 논쟁일까라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이거 알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그쵸?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복잡한 점 또 뭐 씁니까? complicated. 자,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끼리 차차 보십시오. 예, 딱 하나만 지적할게요. 옆에 딱 보면 군대에 배치하다라는 동사 발음하면 deploy가 있잖아요. 이거는 employee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게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employee는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근데 deploy는 군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든 직원이 아닐 경우는 그냥 사용하다라고 해석해요. employee나 deploy나 둘 다. 예. 기본은 사용이에요. employ나 deploy는. 자, 그럼 예문 보죠. 읽으면 Navy ships were deployed to the area. 해서 그 Navy가 해군이죠. 해군함이 were deployed to the area. 그 지역으로 파병 혹은 파견 군대에서 그런 걸 배치해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 그다음에 to rescue the crew of the sinking ship 해가지고 구출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죠. 다음에 378 아주 중요한 단어 발음이 symptom. 네. symptom이라는 피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소리 symptom. 틈 이러는 거예요. symptom 이러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읽지 말고 대충 읽어야 돼. symptom. 씀이 열심히 들리고 틈은 살짝 틈새처럼. 그다음 symptom하고 이거 뭐 어근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예, 외우십시오. 예, 그 증상. 그래서 증상이란 어떤 표시죠. 그러니까 동의어, sign.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symptom을 기억을 할 때는 어떤 플로우를 가져가는 게 꽤 도움이 돼요. 자, 병이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symptom을 느낀다. 그래서는 병원에 가죠?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 하죠? 진단. 영어로. diagnosis를 하죠. 자, 이게 진단이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단어고, GNO가 KNO의 변형이라는 걸 활용한다. 그 다음에 diagnosis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에 들어가죠? 그 다음 치료를 하죠. 그럼 치료 영어로 뭐라 하죠? treatment. 그리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처방을 해주겠죠. 처방은 prescription. 프리스크립션하고 트리트먼트를 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낫겠죠. 우리 말에 치유, 힐링. 그 다음에 낫거나 처음에는 좀 낫겠지. 차도가 있겠지. 이래서는 이제 두 가지 갈래길이 생기는데 완전히 회복을 하거나 그러면 회복을 recovery 아니면 이게 장기화된다면 자, 소리 내보시면 convalescent 힘을 차려가는 회복기, 요양소 같은 데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재발을 소리 내면 relapse 이렇게 돼요. 접두어를 바꾸면 붕괴하다 우리 아직 안 했나요? collapse. 예, 근데 relapse는 다시 쓰러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또는 이제 안 좋은 경우로 complication이 생길 수도 있어요. complication. 합병증.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의 시작을 뭐로 한다? symptom. 예. 자, 예문 할게요. 자, 소리 내면 he rushed to the hospital because he thought he had a serious disease. 제가 외워볼게요. 여러분 하나도 안 웃겼죠? 근데 제가 외웠어요. He rushed to the hospital because he thought he had a serious disease. 자, 이제 다시 읽으니까 아직도 안 웃겨요? serious disease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가봤죠. 가보니 어땠겠어요? But the doctor, 자, assure란 동사구죠. assure somebody 대절 이라는 거. assured him he would be fine in a few days. 그래서 며칠이면 낫는다. He had all the symptoms of a common cold and nothing more.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럴 때 있잖아요, 가끔. 저는 어릴 때 눈썹이 하도 빠져가지고 문둥병이 아닐까 걱정했었어요. 자, 형용사형 발음하시면 symptomatic. 자, symptomatic 이렇게 됩니다. 자, 예문할게요. 소리는 frequent protests and demonstrations are symptomatic of an unstable government. frequent protests and demonstrations 이런 게 있다면 government이 unstable 하다는 것을 이렇게 symptomatic하게 보여주는 거죠. symptomatic 다음 전치사 of를 써요, 늘. 무엇에 대해 보여주는 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여기 symptomatic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 바꾸면 저번에 지적하다는 동사 뭐지? indicate 형용사형 indicative of a stable government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단어들이 어렵지가 않네요. 다음 친구 첫 번째 manifestation 소리 예 manifestation 우리 저번에 했어요. manifest 환히 보여주다라는 걸로 영어에 뭐 워낙 보여주는 말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증상들을 말씀드리는데 목이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해요. 목이 좀 약한가 봐요. 두 번째 줄 소리 sore throat 코가 막히는 건 소리를 nasal congestion. nasal 이거 아시죠? nose의 변형. 그리고 fever 꼭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fever, I have a fever 이러죠. I have a fever. fever 가산명사 처리하고. 그다음에 chills 이 오한도 이제 으스스 세 번인가 그러면 으스스. 어쨌든 chills라고 S 넣어서 하고. rash 아실 거고. 그다음에 어질어질한 걸 feel dizzy. 공부해둘만 하고. 그다음에 blister 이런 것도 보인 김에 한번 연습해두고 blister 또 bruise bruise가 무서운 말이죠. 자 예문할게요. 읽으면 he got several bruises from falling down the stairs. 이건 별로 안 무서운데 이제 구타 당했을 때 생긴 bruise 이것도 이 말을 쓰니까요. 그다음에 베었다 그런 거는 그냥 cut 이고 I have a cut on my h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swollen 동사 원형이 swell 발목 삐는 건 sprain. 자, 옆으로 가서 금방 했던 단어네요. 자, 소리는 testimony. 자, 그런데 확인할 것은 테스트 동그라미 했듯이 show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들어가는 말 옆에서 다시 보세요. 이제 증명하다란 동사 attest고요. 그다음에 경연하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컨테스트죠.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보여주니까 그중에 누가 제일 잘했는지를 봐야 돼요. 몹시 싫어하다 이러면 싫어하니까 detest. 그리고 함의하다 이러면은 항의군요. 항의. 그거는 protest. Protestant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Helping Hands로 갈게요. 자, 읽으시면 Helping Hands Korea Director Tim Peters gave testimony of the tragic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했고 여기서 plight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번에 유전에 봤던 시험 서울시 1번 문제 답이 plight이었어요. 예. 곤경이라는 명사. Helping Hands Korea Director Tim Peters gave testimony of the tragic plight. 오늘 오후에 해설하네요. 예.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Washington D.C.에서 워싱턴 D.C.에 뭐 이런 여기 앞에서 이제 위원회 앞에서 했다 이거죠. 여러분 before 뭐라고 해석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앞에서. 앞에서예요, 전에서예요? 앞전에서예요? 앞에서죠. 네. 그럼 뒤에서를 after로 써도 돼요? 예. Stand after me. I will stand before you. 네 앞에 설게, 네 뒤에 설게 이럴 때. 그래서 before나 after도 원래는 다 공간에서 온 말이라 공간에서 시간으로 훅 갔기 때문에 시간에만 쓰는 말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about도 무엇에 관하여가 원래 뜻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주변에란 뜻이 원래 뜻이다. 확실히. 자, 그 다음에 he 가볼까요? 자, 읽으시면 he also provided a written statement에서 글로 된 성명서를 제공했는데 from individuals 개인들이 준 거거든요. who had personally experienced unspeakable brutality 해서 이런 형용사 한번 보세요. 말로 다 못할 잔혹한 자 발음 unspeakable brutality
되게 잘하죠. Unspeakable brutality at the hands of Chinese and North Korean authorities에서 당국이라는 명사 authorities 이건 복수써요. 당국은 이제 기관이 여럿이라고 항상 복수씁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 가족에 이게 소비자의 사용 후기, 그러니까 뭐 컨텐츠 평, 뭐 이런 거 그런 걸 발음하면 testimonial 이렇게 하는 표현을 워낙 많이 쓰니까 확인하고 밑에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확언이라는 좋은 단어 발음 corroboration. 그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봇 할 때 로봇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orroboration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단어 친척에 상황이 되게 힘든 어려운 사람을 시험하는 발음 testing 예문하죠. 이거 보면 It was a very testing time when my father couldn't find a job. 그래서 직업을 찾을 수 없게 되게 테스팅한 시기였다 이렇게 됐고 요새 되게 경기가 어렵다면서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세요?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 있어요? 신문에서 또 혹시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 잘 모르세요? 저는 여기저기 듣는데 다 똑같이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테스팅한 타임이라고가 봐요. 뭐 이제 근처에 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그랬는데 어저께 뭐 중기청 거기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회사도 매출이 쭉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형용사 뭐를 쓴다? 테스팅. 시험이죠. 자, 뒤로 저희도 시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삼의 80 소리 읽어보시면 venue. 여기 있네요, venue가. 자, 아까 도래라고 하는 명사모 advent 그 얘기할 때 나왔던 venue의 ven이 come 오다 해서 venue가 개체지다, ground다. 자, 그럼 예문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파워그램 한다고 요새 맨날 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장사가 안 돼서 참 다행이다. 만약 나는 책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막 장사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럼 저만 손해잖아요, 그쵸? 제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같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럴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때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때 우리는 책 쓰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타이밍이다. 자, venue 개체지, the ground 예문 they. 자, 소리 읽어보시면 they had to cancel the concert. 이유가 뭐예요? 자, 소리 읽으면 because they couldn't find a suitable venue for the performance. 맞죠? 자, 그다음 every hall in the city was either already booked 예약된 or not big enough to fit all the performers on stage. fit이란 동사로 이 사람들 여기에 딱 맞춰 넣는다 이렇게 해도 쓰는군요. fit이 잘 옷에 맞는다 이런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내려와서 venue 자체 이제 쉬워서요. 그런데 ven이 come 오다 해서 간섭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냐면 간이 사이에 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에니까 intervene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회피하는 거는 회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지점이 있을 때 그걸 빙 돌아가지고 피해온다 이러니까 발음이 circumven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위반하다 그러면 그 V로 시작한다는 법률 위반하다라는 동사 발음 violate이잖아요. 그 동요가 그것도 꽤 많거든요. 그중에 contravene이라는 게 contra가 반대해서 뭐 나쁘게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save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save은 발음 revenue 완전 외워야 되고 그 밑에 souvenir 이런 것도 올 때 꼭 들러야 되는데요. souvenir는 올 때 꼭 들르셔야 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provenance라는 말, 기원 출처, 맨 처음에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 그 말 되게 멋있죠. 예, 이거는 좀 추상적이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말이 멋있고 좋은 단어긴 합니다. 예문하죠. 읽으시면 documented evidence of provenance for an ancient artifact 했고요. 자, artifact라는 좋은 명사의 뜻은 유물. 자, 그럼 그 유물에 그 documented evidence에서 얘 기원이 뭔지에 대한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그다음에 그것이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다. to establish that 다음을 확고하게 하는 도움이 된다. It is not a fake 가짜가 아니고 and hadn't been stolen에서 도난당한 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준다. 알겠죠? 예, 뒤로 가겠습니다. 좀 더 하죠. 자, 발음은 accord. 이제 여러분 이제 콜드 여기서 보네요. 아까 그 합의란 단어 발음 conquer 그때 여러분 콜드 할트라는 뜻인지 그때는 모르시더라고요. 이 콜드 할트라는 건 되게 외울만해요. 밑에 보면 용기 발음 courage 그때 COR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다가 발음이
encourage. 그래서 영어에서 he is a man of heart 이러면은 그 사람 마음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he is a man of heart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기를 꺾다 하면 무슨 courage라는 줄 아세요? discourage 맞습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편지 끝에 쓸 때 발음 cordially, cordial 어쩌고 이럴 때 그 다 심이잖아요. 마음심. 그리고 심혈관계 이러는 거 그 맨날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뭐 이 얘기할 때 그 사망 원인 1위 심혈관계 질환 발음 cardiovascular. 그래서 이게 딱 심이 맞아요. 그러면은 accord라는 말은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합의라는 말이 되는 거죠. 동의라는. 자, 그러니까 동의어 읽어보면 agreement나 또는 계약, pact, 그리고는 이제 동의를 했으니 준다는 뜻으로도 가끔은 쓰여요. 그래서 accord something to somebody 이런 구조를 취하기도 한다. 자, 예문합니다. 읽으면 they were both in one accord. 그래서 하나로 동의를 하는데 on the decision 어떤 결정에 관해서냐면 to adopt a child다. 다음 after a lot of thought and discussion they knew that they could love the child like one of their own. 그래서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이제 according to 이러잖아요. 그게 이 accord에서 온 거라고요. 그리고 대표 표현에 되게 중요한 말이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에 있는데 in accord with something 하면 이것과 동의하여 라는 말인데 in accordance with something 이러면은 in accordance라고 ANC를 쓰면은 기준에 맞췄다는 거예요. KS 기준에 맞췄다. 그래서 의견의 일치를 볼 때는 in accord with고 규칙을 맞췄다는 거는 accordance라는 거. 그거 이제 토익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in accordance with거든요. 자, 예문할게요. he 소리 내면 he insisted that he a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and the federal laws. 여러분 insist 하면 전치사 원래는 뭘 써야 되는데 on. 모든 전치사가 대절 앞에 없어 버리죠. 네. 자, 그다음에 단어 친구의 어제 공부한 동의 발음 consensus. 어제 이거 했죠. 생각 안 나요. 어제 컨센서스 했잖아요. 예, 센스 동그라미가 feel 느끼다여서 표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unanimously 이거 얘기하고 만장일치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생각나죠? unanimously 이거랑 컨센서스예요. 예, 그리고 협약의 세 번째 단어 protocol 발음 프로토콜,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국가 간의 협약이나 아주 기본 아니라는 건데 컴퓨터에서 사용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고 동의한 어떤 규칙들.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Following protocol is very important when handling the affairs of state. 국가의 문제들, 어떤 사업들 이런 좋은 단어 affairs라는 게 사업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이라는 좀 포괄적으로 쓰는 말인데 특히나 이제 사랑 행각 이렇게 해석하는 발음하면 love affairs 이렇게 약간은 좀 이루어지면 안 돼, 좀 그런 사랑들을 love affairs라고 하지만 삼각관계나 뭐 그런 거 아시다시피. 자, 그러면 3번에 가시면은 수여하다라는 대표적인 동사 2개. 발음은 confer 혹은 bestow. 이러면은 다음에 전치사 on. 뭐 이런 거 확인할 만하고. 자, 옆으로 가서 382. 자, 소리는 account고. 자, 카운트가 세 단데, 사실 어카운트가 이게 페이지가 꽉 차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쵸? 네. 이제 이걸 이제 간단하게 보면 우선 이게 세다에서 왔지만 설명을 외우고요. 그 다음에 계좌라는 말을 외우고 그리고 account for라고 썼을 때 얼만큼을 차지하다라는 말인 거 그걸 꼭 외우셔야 되고 설명하니까 설명하다라는 말도 되겠지. 그렇죠? 근데 account for가 설명하다거나 또는 그러니까 동사로 쓸 때는 반드시 for가 붙어야 돼요. account for. 예, 그래서는 그게 이번 합격생 중에 30세 이상이 몇 프로를 차지했다. 그럴 때 account for를 써요. 그를 차지하다고. 그땐 뒤에 꼭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누가 얼만큼의 숫자를 차지했다. 이럴 때 쓰거나 아니면 그냥 설명하다라는 말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설명, 은행 계좌, 그리고 차지하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3개. 그 다음에 예문 해보죠. 읽으시면 A wide variety of studies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concluded that 결론 내리기를 journalistic practices often provide 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관습을 어떤 실행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practices가 아까 했던 affairs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affairs는 약간 낭만적으로 love affair 이쪽으로 가고 practice는 실천이니까요. 좀
더 딱딱하죠. often provide biased or distorted account 해서 강조를 하느라고 따옴표를 했어요. 그렇죠? 자, biased라는 중요한 단어 편향된, 그다음에 distorted는 왜곡된 그런 해설들 of an objective reality. 현실은 사실 객관적인데 언론이 이제 객관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면 This means that we can't believe everything we hear or read in the news. 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이라는 좋은 형용사 accountable. 예, 그 다음에 무엇을 고려하다. 이건 완전 중요한 수거예요. Take something into account. 그리고 뭐뭐 때문에라는 수거 on account of. 요 두 가지는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좀 관련 표현들도 많았고 단어 친구로 가면 설명이라는 말 중에 그 narration, narrative 이런 말 아시죠? narratio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chronicle이라는 말이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 크론까지가 타임이기 때문이죠. 또 anecdote는 외우셔야 됩니다. 일화, 이러저러한 일화가 있었다 할 때. 그리고 밸런스 아까 대체대조 그거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옆으로 가서 차지하다에 자, 여기 예문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보시면 The memo explained what constitutes plagiarism. 해서 그 메모는 설명을 했는데 무엇이 plagiarism을 구성하는지를 설명했다. 여기서 구성하다라는 의미로 구성하다라는 의미로 constitute라는 동사를 썼고요. plagiarism이라는 명사가 되게 많이 쓰는 명사예요. 자, 소리 plagiarism.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plagiarism. 남의 거 베끼는 겁니다. 베껴쓰기. 베껴쓰기라고 적어주시고, 그, 숙제 낼 때,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써와라. 그러면은 막 책 쌓아놓고 책을 뒤져가지고 짜집기 해서 타이핑 쳐서, 저는 했었는데 여러분 타이핑 안 하고 긁어가지고 붙이고, 그런 정확히 긁어가지고 붙이고 막 이러죠. 그런 다 plagiarism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베껴서 옮겨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낙제점이에요. 다 자기가 써야지 돼요. 선생님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이라도 남의 얘기를 그냥 집어넣었으면 plagiarism이라고 다 D나 E나 이런 학점을 줘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 SM 테솔이라고 미국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아마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걸 자기가 쓰라 그러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생각나는데 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마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다 읽다가 보니까 말투가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다 굉장히 전문적인 말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발음하시면 plagiarism이라고. 자, 그 다음에 경제 관련 용어는 어저께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어제도 budget 이런 얘기 했었죠. 예, 크게 특별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밑에 회상하다, 다시 헤아리다라는 말 recount 한번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내일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